나이가 들면서 자위에 대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자위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로를 주고 감정적인 치유를 돕고 연결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장년 이후 자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감정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신체 건강과 정서적 웰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체적 쾌락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경험은 달라집니다. 신체가 변하고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신체의 감각도 달라지고 욕구 역시 예전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더라도 쾌락의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려 깊고 내면적으로, 그리고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에게 자위는 다시금 자신의 몸과 친해지는 조용한 방법이 됩니다. 욕구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극은 젊은 시절과 달리 부담이나 기대 없이 변화하는 신체의 필요에 맞춰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 쾌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대학병원 등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자위는 중장년층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생식기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조직 건강을 지키고 활동 부족으로 인한 조직의 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위는 엔도르핀이라는 기분을 좋게 하고 감정적 긴장을 완화하는 자연적인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효과는 스트레스, 우울감, 걱정 등의 감정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이 습관이 기쁨과 활력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위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체적 연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깊고 만족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위는 단순한 순간의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웰빙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위 후 찾아오는 신체적 이완은 긴장을 풀고 더 평온하고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자위는 감정 건강을 지지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조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새로운 신체적 어려움이 생길 때 자신이 자신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불확실함이나 자신의 몸과 멀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습관이 균형감을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신체를 실망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대상으로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와의 새로운 관계는 자신감을 키우고 나이 들어감을 더 친절하고 수용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쾌락이 그렇듯 자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균형 있게 실천하면 위로와 웰빙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너무 작거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생식기 신경의 과도한 자극이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감각이 일시적으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만족감이 줄어들면서 실망이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쾌락뿐 아니라 외로움, 스트레스, 슬픔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변하고 가족 내 역할도 달라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에 자위는 깊은 감정적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작은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자위에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연결을 시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습관이 인생의 건강한 일부가 아니라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동반자와의 교감이나 대화 따뜻한 접촉에서 느끼는 기쁨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위가 여전히 신체적, 감정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접촉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면 오히려 외로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년 이후의 자위는 위로와 명확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잦아지면 그 가치가 줄어들고 오히려 답답함, 감정적 거리감, 정체된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 성찰과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애정이나 위로 동반자의 교감을 찾는 대신 자위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점차 타인과의 거리를 넓히고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임상적으로 볼 때 자위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는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 있게 삶의 작은 일부로 유지된다면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든 지나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자위를 주된 해소수단으로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피로는 단순히 성적인 에너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동기 저하로 이어져 일상생활이나 신체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며 몸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위로 인해 에너지나 의욕이 줄어들면 활동량이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력 저하, 유연성 감소, 심장질환 위험 증가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향 외에도 자위를 자주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분들의 경우 작거나 습관적인 자위는 점차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정서적, 신체적 거리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깊은 교감과 상호적인 친밀감 대신 한쪽이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감정적, 신체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가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일부가 될 때 관계의 신뢰와 친밀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과도한 자위는 특히 성에 대해 금기시하거나 숨겨야 한다고 배워온 세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위를 하면서도 내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쾌락 뒤에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이런 오랜 신념과 개인적 욕구 사이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경험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고립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내적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 우울,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문화에서 성장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통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장년 이후에 자위는 적당히 실천한다면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체 건강과
정서적 웰빙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에 대한 의존이 관계나 감정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결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성적 표현을 통해 신체와 연결되는 능력은 정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 강인함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위가 인간적인 접촉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 더 깊은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 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와 상담하거나 지원 모임에 참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연결해 보세요. 이런 의미 있는 관계들이야말로 신체적 쾌락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감정적 힘이 되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중장년 이후 자위가 장기적으로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걱정을 불러온 잘못된 속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자위는 신체에 영구적인 해를 주지 않습니다. 성기를 손상시키거나 노화를 촉진하지도 않습니다. 자위와 전립선암 발기부전 등 심각한 건강 문제 사이에는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변화하는 자신의 몸에 이미 불안함을 느끼는 중장년층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다만 어떤 행동이든 지나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위 그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과도하게 반복하면 신체적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없으면 몸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잦은 자기 자극은 장기적으로 성적 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습관이 되면 만족감이 줄고 오히려 답답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실천한다면 중장년 이후의 자위는 많은 이점을 줍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조직 건강을 유지해 장기적인 성기능을 돕습니다. 스트레스 걱정, 우울한 순간에도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자위는 자신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습관이 그렇듯 더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위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거나 삶의 다른 부분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잠시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충족되지 않은 다른 필요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을 부드럽고 솔직하게 탐색해 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위는 인생의 후반기에 자연스럽고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함과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실천하면 감정적 균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며 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과 연결되고 조용한 위로와 자기 이해의 순간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위가 의미 있는 관계를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대화나 신체적 접촉, 감정적 지원보다 우선이 된다면 잠시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없이 반복되면 긍정적인 것도 오히려 삶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신중함과 자기인식을 유지하면서 중장년층은 자위의 이점을 누리는 동시에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관계와 경험에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르가즘 이후 신체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위를 마치고 나면 짧은 시간 동안 편안함이나 평온함을 느끼다가 때로는 깊은 피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무거운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사정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계는 흔히 휴식과 소화 상태를 담당합니다. 특히 회복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진 중장년 남성의 경우 오르가즘 후에는 이완과 졸음을 유도하는 여러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중 하나가 프로락틴인데 사정 후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일시적으로 에너지와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나이로 인한 피로감, 관절 통증,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일시적인 에너지 저하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를 스트레스 해소의 주요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게 지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허재민 박사는 반복적인 자극과 그 후 급격한 도파민 저하가 동기 저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루에 여러 번 혹은 며칠 연속 자위를 반복하면 뇌가 기본적인 동기 수준을 낮추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성적 욕구뿐 아니라 신체 활동, 일상 과제, 타인과의 교류 의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0 초반의 김영수 씨는 은퇴 후 동기부여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습관을 기록해보니 특정 저녁에 자위를 한 다음 날에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위 간격을 넓히고 그 후의 기분을 관찰하면서 점차 에너지를 회복하고 아침에 더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과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친밀감은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더 조용하고 느려지고 때로는 더 의미 있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에게 이 변화는 혼란거리감, 예상치 못한 침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자주 선택하게 되거나 스킨십이 드물어지고 침대가 연결의 공간이 아니라 잠만 자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건강 자신감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점차 각자의 영역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나 관심 부족으로 신체적 교감이 줄어들면 처음에는 가끔씩 자위로 욕구를 해소하다가 점차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 후반의 한 남성은 아내가 폐경기를 겪은 후 신체적 접촉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자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한 벽이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조용히 대체할 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둘 사이에 감정적 틈이 생기고 연인보다는 동거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혼자만의 만족에 몰두하면 다른 쪽은 말없이 거절당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행위 자체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결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솔직하게 비난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입니다. 어깨에 손을 얹거나 아침 식사 때 눈을 마주치거나 우리 예전처럼 서로 안아주던 때가 그립지 않아 와 같은 조용한 질문을 건네보세요. 이런 작은 제스처가 큰 힘을 가집니다.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신체 접촉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기적인 관계에서 감정적 친밀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신체적 접촉이 당장은 어렵다면 감정적 친밀감부터 시작해보세요. 추억을 나누거나 질문을 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맞는 새로운 친밀함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친밀감은 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되기를 요구합니다. 스스로에게 이게 정말 나를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조용히 나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많은 중장년 남성에게 자위는 점차 위로의 원천에서 오히려 공허함을 남기는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휴식을 위한 행동이 이유도 모른 채 반복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익숙하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위가 건강한지 아니면 더 깊은 문제를 가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박적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은 평화로움을 가져오지만 강박적 행동은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중장년층에서는 불안, 비밀스러움 이후 죄책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자주 하면서도 즐거움은 줄어들고 끝나고 나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돌봄이 필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빈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원해서 하는가 아니면 불안하거나 지루하거나 슬퍼서 다른 방법을 몰라서 하는가, 이 차이가 건강한 해소와 감정적 습관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당장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입니다. 습관에서 다시 선택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패턴을 기록해보세요.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기록입니다. 전후의 기분을 적어보세요. 에너지가 더 생기는지, 더 피곤한지, 더 차분한지, 더 불안한지. 그리고 자위 간격을 하루나 이틀씩 늘려보세요. 그 시간에 산책, 스트레칭, 친구에게 전화하기 등 다른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때로는 5분의 움직임이 신체와 마음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이라면 자기 전 일기 쓰기, 호흡 운동, 잔잔한 음악 듣기 등을 시도해보세요. 이것은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권을 되찾고 몸과 감정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존중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지혜와 힘을 가진 남성이고 부끄러움 없이 좋은 감정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년 이후 자위에 대해 솔직하고 신중하게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의미 있는 주제를 더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